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피카츄! 안녕하세요. 응박사의 포켓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첫 포켓몬 영상을 공개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시청자분들 가운데에는 포켓몬 연구자나 트레이너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여러 질문과 의견들 가운데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치코리타로 기름을 짜면 동물성인가 식물성인가? 이거 조금 좀 난감하긴 해요. 이렇게 귀여운 치코리타에서 기름을 얻을 생각을 하시다니. 하지만 또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 치코리타에게는 미안하지만 과학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치코리타가 어떤 포켓몬이냐 하면요, 성도 지방에서 주로 발견되는 풀 포켓몬이에요. 초식 공룡인 용각류가 모티프인데요. 이 몸통은 공룡 비슷하고요. 이 머리에 잎사귀가 하나 달린 그런 포켓몬입니다. 도감 설명을 보면은요, 잎사귀에서는 좋은 향기가 나고 주변의 습도나 온도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포켓몬은 이 햇볕 쬐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치코리타는 광합성을 배울 수 있다는 점으로 보아서 잎을 통해서 이 광합성을 하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에 답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우선 식물성 기름의 출발점은 태양이죠.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먼저 당분, 포도당 형태로 저장을 하죠. 그런 다음에 그중 일부를 다시 지방산, 그러니까 기름의 형태로 바꾸어서 주로 씨앗에 모아둡니다. 왜 하필이면 씨앗일까요? 그렇죠. 씨앗은 땅속에서 시작하죠. 햇빛도 없고 잎도 없어요. 씨앗이 발화할 때 그 초기에는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미래의 자신을 위해 미리 에너지를 씨앗에 남겨두는 것이죠. 그때 가장 효율적인 저장 방식이 바로 기름입니다. 식물성 기름은 대체로 상온에서 이 액체라는 사실과 잘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 동물은 광합성을 못하죠. 그러니까 동물은 다른 생물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섭취한 먹이 일부는 대사를 거쳐서 지방세포에 저장되죠. 이 지방은 어디에 쓰일까요? 추위를 견디는데. 그리고 이 굶주림에 대비하는 거죠. 혹시 못 먹었을 때 저장했던 지방을 이용하거든요. 또 중요한 거 있죠? 호르몬을 만드는데도 아주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움직이며 체온을 유지해야 하는 이 동물의 삶에서 지방은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죠. 식물성과 달리 동물성 기름은 상온에서 고체이거나 반고체인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기름을 뽑아내는 방법도 다릅니다. 식물성 기름은요, 이미 씨앗이나 열매 속에 다 만들어져 있는 기름을 꺼내는 과정이죠. 참깨를 눌러 짜든 콩에서 기름 성분만 골라내든 이게 방식은 달라도 핵심은 같죠. 세포 안에 저장되어 있는 기름을 분리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성 기름은 좀 다릅니다. 동물의 기름은 지방세포로 이루어진 조직 속에 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리적으로 누른다고 기름이 나오지 않죠. 어떻게 해야죠? 열을 가해야죠. 가열하면 지방 조직이 풀어지면서 그 안에 있던 기름이 녹아 나옵니다. 삼겹살 구울 때 기름이 지글지글 흘러나오는 거 다들 보셨죠? 그 장면이 바로 동물성 기름의 추출 원리입니다. 그럼 이제 치코리타를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물론 상상 속에서 하는 겁니다. 먼저 잎 부분입니다. 치코리타 도감을 보면 이거는 분명합니다. 잎사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온 기름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식물성 기름이죠. 광합성을 하고 향을 내고 식물의 역할을 하는 조직이니까요. 문제는 몸통인데요. 이 몸통은 어떨까요? 치코리타 몸통은 이 용각류, 초식 공룡을 모티브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룡은 걷고 반응하고 움직입니다. 이런 몸에서 에너지를 저장하려면 당연히 지방 세포를 활용하겠죠. 그래서 이 치코리타 몸통에서 기름이 나온다면 그건 동물성 기름일 겁니다. 정리해 보면은요, 치코리타는 식물성 세포와 동물성 세포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광합성을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응생물학에서도 소개했던 광합성 민달팽이가 그렇죠. 이 생물은 분명 동물입니다. 그런데 먹이로 먹은 해조류에서 엽록체만 골라서 자기 몸 안에 저장하죠. 그러고는 그 엽록체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연 저 치코리타의 잎 하나에서 기름이 얼마나 나올까요? 식용유로 쓰기에는 이거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올리브나 콩처럼 대량으로 저장된 구조가 아니잖아요. 잎은 에너지를 만들고 쓰는 곳이지 이 에너지를 대규모로 저장하는 창고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치코리타 잎에서 기름을 얻는다면 이거는 아마도 그냥 에센스 오일 정도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주 소량이지만 향기를 내고 신호를 보내고 존재를 드러내는 데 쓰이는 기름이죠. 치코리타의 모델이 된 용광류는 이미 멸종했습니다. 하지만 공룡의 직계 후손은 오늘날의 조류니까요. 그렇다면 이 치코리타 몸통에서 상상할 수 있는 동물성 기름 역시 포유류보다는 조류를 대상으로 살펴보는 게 더 논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 치코리타의 기름은 삼겹살이나 이 라드 같은 포유류의 지방보다는 오리 기름에 훨씬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요즘에 흑백 요리사나 이 냉장고를 부탁해 같은 이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요, 이런 장면을 가끔 목격합니다. 버터에 허브를 섞어서 로즈마리 버터, 타임 버터처럼 향을 입힌 버터를 이제 셰프분들이 만들더라고요. 기름이 향을 품을 수 있는 매개체라는 사실을 이 셰프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 보면 치코리타의 기름도 꽤 그럴듯한 상상이 됩니다. 치코리타 전체에서 기름을 추출한다면 기본 성격은 동물성이 돼 여기에 잎에서 유래한 은은하고 이 상쾌한 향이 더해져서 아주 질 좋은 향미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이걸 요리에 쓴다면요 기름 맛만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향이 퍼지는 그런 고급 기름 말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단서가 있는데요. 치코리타 도감을 보면 잎에서 나는 좋은 향기 때문에 주변 분위기가 부드러워진다는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건 단순한 설정이라기보다는요. 현실 생물학적으로 보면 휘발성 향기 물질이 감정과 신경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자, 치코리타로 기름을 짜면 식물성이냐 동물성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에서 뽑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잎에서 뽑아내면 식물성 기름이고요. 몸통에서 뽑아내면 동물성 기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름은 성격도 쓰임새도 다를 겁니다. 잎에서 얻은 기름은 피부 미용이나 향을 위해서, 몸통에서 얻은 기름은 식용으로 활용되겠죠. 다만 여기서 현실적인 조건을 하나 더 고려해야 합니다. 치코리타는 잎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잎에서 나는 향이 워낙 좋다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잎사귀는 굳이 기름을 짜기보다는 바질처럼 향신 허브로 쓰거나 차로 우려내 마시거나 아니면 방향제나 아로마 용도로 활용하는 편이 훨씬 더 가치가 높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켓몬 가운데요, 식물성 기름과 동물성 기름을 동시에 뽑아내기에 훨씬 더 적합한 포켓몬이 있습니다. 바로 이상해 씨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응박사의 포켓몬 연구소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연구 도구입니다. 바로 몬스터볼인데요. 여기다가 포켓몬을 넣고 다니면서 훈련도 시키고 연구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 몬스터볼에다가 이상해 씨를 데려왔습니다. 등에 씨앗을 달고 태어나는 포켓몬이거든요. 도감 설정을 봐도요, 이 씨앗에는 영양분이 가득 들어있다고 나옵니다. 생물학적으로 해석해보면 이 씨앗에는 고농도의 에너지 저장 물질, 즉 지방이 들어있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해 씨는 잎에서 얻는 식물성 향기오일 뿐 아니라 씨앗에서 식물성 기름을 뽑아내는 상상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포켓몬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해 씨는 단일 풀 타입이 아니라 독 타입도 있대요. 그래서 이 독성을 제거하는 게 관건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 먹거리에서 독을 제거해서 식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보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 고사리도 우리가 독을 제거하고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구가 진행되는 대로 이상해 씨의 기름 성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